자, 오늘 이번 시간은 103쪽이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일단은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법의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바로 앞 시간까지 했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신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매매 계약했을 땐 뭘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의 3조에 있어요. 그다음 매매를 빼고 교환이나 증여, 상소, 경매,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고를 해라. 이거 법의 8조에 정하고 있죠. 이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을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데 이쪽 부분은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한다. 외국인 등. 그러면 따로 신고를 해라. 이건 실거래가 신고는 아니고, 그렇잖아. 뭐 증여나 상속 같은 건 실거래가 신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당신네들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라. 신고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는 또 허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 두 가지.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땅들은 특별히 외국인들이 살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라 라고 구조. 이것은 역시 누구에게만?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해. 근데 이따가 바로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배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돼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묶어놓고 이 허가구역의 토지는 계약 체결 전에 실수요성 허가를 받아라 이거지. 이거는 법의 11조에 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국인, 외국인 따지지 않아요. 투기 우려되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고, 지금 2장에서 배울 게 이거예요. 외국인 등의 신고, 외국인 등의 허가 이걸 배우고 3장에서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 2장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부터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파트, 이걸 보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는데, 매매는 제외하는 이유가 바로 왼쪽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등 다 적용돼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 건축물, 또 주, 시, 건택, 토공산, 공급계약, 분양권, 그 다음에 정비법, 빈집법, 입주권.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러니 동그라미 2번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이나 경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게 된다. 저당권도 시험에 나왔어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할 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에 외국인 등,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외국인 등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예요. 네 글자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다. 일단 개인은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동그라미 2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번은 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 말은 원래 법조문에는 없어요. 없는 그런 의미가 생략돼 있어요. 그 말은 시험에 주진 않아요. 절대 안 줘요, 시험말로. 그런 의미가 생략돼 있다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일지라도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사실상 외국인이 와서 만든 게 아니냐 이거지. 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또 외국인 등, 그러니까 외국인 또 외국 법인 단체가 자본금 의결권 반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 단체라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는 구성원에 관계없이 전부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설립되었을지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이거지. 그러나 시험엔 기역, 니은, 디귿만 나온다. 4번, 5번이 작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올해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외국 정부도 외국인 등이다 이러면 O. 또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준비정부간 국제기구다. 이거 여기 없는 기구는 안 되니까요.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이렇게 부르세요. 시작.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예를 들면 준정부간 기구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O 이렇게 부르면 돼요.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신고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큰 2번의 신고가 3가지. 첫 번째 양거로 1번 계약으로 인한 신고, 양거로 2번 계약 외로 인한 신고, 양거로 3번 계속 보유 신고 3가지가 있네요. 자, 계약은 매매를 빼니까 교환하고 증여다 이거지.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줘요. 계약을 체결했을 땐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부터 60일.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신고서가 달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아주 중요한 서식 공부했잖아요. 이걸 내는 거고, 이거는 외국인 등 취득 신고서 허가 신청서가 한 장으로 아예 만들어져 있어. 한 장이야. 예. 신고서와 허가 신청서가 아예 통합되어 있고요. 통합되어 있고 내가 원인을 체크해서 내는 거죠. 근데 마침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일 60일 이걸 다르게 만들 이유는 없던 거지. 그래서 계약일 60일 똑같이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그 계약 체결일을 취득일부터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죠. 거기에 바꿔되면 참 맞추기 힘들죠. 계약일 60일. 동그라미 2번.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매매 계약을 했을 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외국인 등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신고를 2번 하진 않아요. 신고는 한 번만 해요. 근데 바로 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하나는 허가, 하나는 신고 해야 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하나는 증명, 하나는 신고. 다르니까 해야 돼. 이거는 신고 같으니까 한 번만 해요. 3번. 외국인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짓 신고했다. 300이와 과태료인데 주의할 점은 거짓 신고했을 경우에요.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하나만 낸다고. 근데 거짓 신고를 시험에 쏙 내면은 왠지 모르게 300 이하가 느낌이 되게 싸 보여요. 300 이하 맞다는 거. 자, 계약 외유 원인은 5가지를 외우셔야 돼. 상속, 또 경매, 또 확정 판결, 또 판매권 행사, 또 법인의 합병, 상경, 이렇게 외워야 돼. 시작. 상경, 서울 갔더니 너무 좋네. 상경,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이렇게 계약 외유 원인, 동그라미 2번. 계약 외유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언제부터?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라. 이건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일부터라고 내진 않을 것이고,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라. 신고 안 했던, 거짓 신고했던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된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거지. 이럴 경우는 그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라. 신고하라면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줄게. 자, 그래서 여백에다가 3줄만 써요. 여백에다가 3줄만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계약으로 취득할 땐 계약일이고 60일이고 300이다. 계약 외유 원인은 취득일부터 이걸 내진 않으니까 냅두고 6개월 100, 외국인 변경도 6개월 100 이렇게 외워요.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외워서 찾아서 풀면 돼요. 다 풀려요. 자, 다음에 허가 갑니다. 허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에 있으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허가니까 신고관청 이러면 좀 용어가 어울리진 않는데 뭐 신고관청이라고 써있어 또 뭐 어떻게 하겠어. 이따가 근데 3장에서는 또 허가관청이라고 해줘요. 또 일관성이 없어요. 자,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허가받는 딱 네 가지 외워야 되죠.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는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생태경관 보전지역, 으르렁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다.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으르렁이 올해 출정률이 높다고 그랬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으르렁. 우리 사자 있잖아요. 합격하면 이거 시험이 나와서 합격하면 우리 동물원 방문해야 되죠. 방문해서 사자 앞에 니 덕이다 하면서 닭 한 마리 던져주고 생닭 던져주고 오시면 돼요. 지금 서울대공원 사자오리 공사 중이던데 공사 중에 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바람 쐬러. 자, 동그라미 2번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 이따 3장에 배우잖아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다 이거야. 그럼 외국인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그쪽 허가구역과 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이 겹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허가는 한 번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허가도 2번 겹치니까 한 번만 받는 거지. 허가를 2번 받을 필요 없다. 3장 허가 받아오면 2장 허가 안 받아도 돼 이 말인 거고. 3번은 밑줄 친 부분만 주시면 돼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그 구역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뭐되면 인정되면 반드시 허가를 꼭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X라고 쓰시고, 자, 전혀 취득에도 문제 없구나 인정했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받고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우리 허가 불허가 해주는 건 이것도 15일이고 이따 3장도 15일이죠. 둘 다 15일. 오른쪽에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다. 원래 허가 쪽은 무효예요. 그 다음에 6번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어.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우리 외국인이가 영어로 외우기로 했죠. 외국인 torture 이렇게 torture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2줄만 쓸게요. 신고와 허가의 비교. 자, 신고는 사후 신고야. 사후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허가는 사전 허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신고를 위반했어도 그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하고 다만 과태료를 받게 되지. 과태료. 허가 쪽을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치기해서 내니까 유효, 무효 바꿔치기, 과태료, 징역, 벌금 바꿔치기 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다 적으셨으려 믿고 다음 절차 갑니다. 양거로 1번은 그냥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허가 신청하고 싶은 외국인은 6호 서식에 신고서, 허가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신고서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밑에 첨부 서류는 이것만 기억한다. 교환계약서 빼고 다 낸다. 이렇게 기억한다. 자, 외국인은 뭐 빼고 다 낸다? 교환계약서 빼고는 다 낸다. 증여계약서 내야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락결정서, 환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판결문, 합병사실 증명 서류. 동그라미 3번처럼 계속부유 신고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범인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걸 또 증명하는 서류 다 내야 되고, 허가 신청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내는데, 왜냐하면 우리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서가 없죠. 그러니 우리 허가 받고 계약서 쓰겠습니다 하는 합의서를 내라 이거야. 어쨌든 전체에서 뭐만 빼고 다 낸다. 교환계약서 빼고는 다 낸다. 양거로 2번은 제목만 알려도 되겠어요? 작성과 제출을 대리인 다 대행할 수 있다. 외국인이니까 작성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도. 그 다음에 관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관청은 외국인 것만 다 모아요. 외국인 것만 다 모아. 거기 보면은 외국인 거의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과 계약예와 계속보유 신고, 허가 내용 이걸 다 모아. 다 모아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라.
이제 매 분기입니다. 분기별로 하시면 돼요.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시도지사는 또 그때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라고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건은 어떻게 한다?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특도에게 제출하는데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특광도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제출받고 1개월 이내 또 국장에게 제출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용 다 끝났고 다음 페이지는 외국인도 과태료가 있잖아요.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거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감경 면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말면 돼요. 저 위에 거 말면 됩니다. 그 중간 밑에 있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했던 내용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계약과 계약 외와 계속보유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제도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과태료 쪽은 다. 자, 됐고요.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로 가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을 먼저 봐야죠.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내용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토지만 허가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이 건축물로 허가받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로 허가받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래를 허가를 다 받는 건 아니죠. 네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소유권과 또 지상권.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라는 걸 조심해야 되죠. 30년 무제한으로 설정 가능하니까 투기로 역으로 이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유상일 때만. 무상 증여 이런 건 허가받지 않죠. 그 다음에 예약도 허가를 받는다. 가등기도 허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구역, 이 허가구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허가구역에 대해서 지정기간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로 지정합니다. 이내야. 5년으로 한다 이러면 안 돼. 5년 단위로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5년 이내에. 그리고 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이거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정 대상 지역을 이제 보는 거죠.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지정권자와 지정 대상 지역 시작합니다. 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까만색 박스가 지정권자입니다. 허가구역이 이게 중요합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둘 이상 시도 아래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이거지. 이건 예외가 없잖아요. 2개 이상 시도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 경기 일부 지역 이럴 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동일한 시도 이내의 일부 지역이면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이거는 원칙이잖아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첫 번째,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또 집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길죠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만큼만 내도 문제는 오류가 되잖아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틀린 거지. 왜냐하면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를 시험에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X 이렇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다.
다만 뭐 이쪽을 문제 내고 싶다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엄청 길어질 테니 이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되고 그 지역의 집값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정교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굳이 낼 이유가 없다 이거지. 첫 번째 게 중요하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항상 국장이다. 5년 이내다. 5년 이내. 자, 그럼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밑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다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뭐가 있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서 더하기 넷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 이런 뜻이었죠. 이것도 핵심 단어만 딱딱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수립, 계획 이렇게 알면 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 있죠.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투기적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이면 투기적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때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투기적인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전혀 우려되지 않는데 뭐하러 지정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넷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어떤 법의 제정, 개정, 폐지, 그로 인한 고시공고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적으세요. 행위 제한이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틀리죠. 행위 제한이 풀리는 지역이 우려되는 거죠, 지금.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누가 땅을 삽니까? 자, 세 번째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당연한 거야. 그런 거 밑줄 칠 것도 없어. 개발이 진행 중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발이 예정돼 있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 어디가 중요하다?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번 법령에 의하여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5로 풀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뭐 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 또 관계 행정기관장이 투기 우려 있다고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 인정했다, 요청 들어온 지역이다 이 말이지. 이런 점에 허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닌 부분이야. 이 부분이. 아래쪽 박스는 그냥 눈에만 익혀놓으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자,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거의 매년씩은 아니어도 자주 나왔습니다. 뭐 공법에 있었을 때 이 허가구역 공법에 있었을 때는 해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주 나온 건 아니었죠. 해마다 한 서너 개씩 나와야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다. 지정 절차는. 자, 두 가지 나옵니다. 처음에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 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재지정하는 경우. 핵심만 기억하면 지정할 땐 뭐만 거치면 된다. 심의만 거치면 된다. 근데 재지정할 때는 뭘 듣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만 의심을 해라. 처음에 볼 땐 의견 들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처음에 볼 땐 의심하지 말고 다시 볼 때만 의심해라. 그래서 지정 이 동그라미 1번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이렇게 풀면 되죠. 자, 재지정 갑니다.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두 문장 만들어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듣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면 되는 거죠. 좋아요. 지정과 재지정. 그러면 이렇게 허가구역을 지정했고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으면 어디에 지정했고 재지정했는가 전국에 공고해야 돼? 아니면 비밀로 해야 돼? 전국에 다 알려야죠. 지체 없이 공고해야죠. 지체 없이 다음에 4가지를 공고해라.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어볼게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재지정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괄호 안에 써있죠. 재지정, 해제, 축소 동일하다고.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라. 기업번호는 거기에 줄여. 지정기간 최대 몇 년? 5년 이내. 5년 이내 지정기간 공고해라. 다음에 니은은 밑줄지 마세요. 어디 땅에다가 지정했는가 공고해야 돼? 아니면 비밀로 해야 돼? 공고해야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요. 이런 거 공고해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정확히 위치를 사람들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지형도도 공고하고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도 공고하고 그다음 니은이 밑줄칩니다.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아까 니은에서 용도 지역 공고했잖아요.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면적도 공고해야지. 항상 180은 아니잖아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면적을 공고할 때 10% 이상 300% 범위 안에서 면적을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180 이하 이럴 수도 있고 100 이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고 또 300 이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공고할 때 적어도 2가지 기억하자. 2가지. 지정기간 그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그냥 지정기간 면적 이 정도만. 지정기간과 면적은 지체 없이 공고해라. 전국에 공고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아래 사람들에게 쭉 통지를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비밀로 하겠어?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 주어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 재지정해서 뭐 했으면 공고했으면 그 내용을 국장과 시도지사에게 다 통지를, 시군구에게 다 통지해 줘라 이거지.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통지하는 건 조금 버리장머리가 없지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건 누구? 시장, 군수구청장. 막둥이가 뒤치다거리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막둥이가 다 하는 거야.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일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시군구청장이 첫 번째 할 일은 이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 주세요. 이걸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세요. 등기소도요. 이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아야죠.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토지의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증을 내야지. 당연히 허가증이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 해주겠지.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며칠 안에, 며칠 이상, 7일 이상 또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해라 이거지. 자, 이건 이제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고. 7일간 15일 이상 이렇게 바뀌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7 이상 15일간 이렇게 하시라고. 저처럼 시작. 7 이상 15일간 7과 15 사이다 이거지. 7일간 15일 이상이 아니잖아. 7과 15 사이. 7 이상 15일간. 또 7일 이상 열람 15일간 공고 이래도 안 되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 7공주 15일간 열받아라. 무엇 때문에 열받았냐? 공부가 잘한대. 우리 칠공주 스터디 모임인데 공부가 잘한대. 7공주 15일간 열받아. 자, 그렇게 외워요.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걸 다 누가 하라고? 시군구, 시장, 군수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할 일이다. 자, 그러면 밑에 지정의 효과 보기 전에 저 상단부에다가 메모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메모 좀 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지정의 절차와 해제 절차와 그다음에 축소 지정의 절차는 똑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지정 절차 또 해제 절차 또 축소 지정의 절차는 똑같다라고 문제 푼다. 지정 절차, 해제 절차, 축소 지정 절차는 똑같다. 그러면 가봅시다. 처음에 지정할 때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을 뭐 할 때, 지정사유가 없어져서 인정되어서 해제할 때, 또 일부를 축소할 때도 심의 거쳐야 돼? 그냥 하면 돼? 심의 거쳐야지. 그러니까 저기 우리 가족 땅이네? 우리 가족 땅인데, 이거 없애버려야지? 지정 해제, 이런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심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서 뭐하고, 해제하고, 심의 거쳐서 뭐하고, 축소 지정하고, 그래서 지정, 해제, 축소할 때 다 뭘 해야 돼? 심의 거쳐야 돼. 다만 재지정할 때만 뭘 하고? 의견 들으라고, 의견. 그러면 이제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 전부 다 뭘 해야 돼? 공고해야죠. 그러니까 해제, 축소한 것도 지체 없이 공고해야지. 어떻게 비밀로 해? 공고하고 또 해제, 축소했다고 통지 다 해야지. 마지막으로 해제, 축소, 통지받은 시군구 또 등기소장에게도 알려줘야지. 해제됐다고, 축소됐다고 알려줘야지. 7공류 15일간 열받아를 다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 낼게요. 시험이 2번이나 나왔던 질문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이걸 해제 가지고 문제 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OX? X.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정, 해제, 축소 지정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정, 해제, 축소는 똑같다. 심의 거쳐라, 통지해라, 아니 공고해라, 통지 다 해라, 등기소는 통지하고 7공조 15일간 열받아 다 해야 돼. 다만 재지정 절차만 이게 의견 듣는 것 이게 추가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지정, 해제, 축소. 지정, 해제, 축소는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재지정할 땐 의견 듣고 심의 거쳐라. 그리고 이제는 똑같이 간다고.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 전부 다 뭐 해라? 공고해라, 통지해라, 그리고 통지해라, 4가지 전부 다 다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왼쪽에 옵니다. 왼쪽 페이지 옵니다. 왼쪽 페이지 보고 있죠 지금. 왼쪽 페이지에 지정 효과 갑니다. 지정 효과는 지정일 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가 공고한 날이에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여기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예요. 이 공고가 아니에요. 시장 군수구청장 공고한 날이 아니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심의 거쳐서 지정했잖아. 그 지정을 뭐 했고? 공고했고. 이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밑에 재지정, 또 축소 지정, 해제. 오타 났네요. 오타인지도 몰랐네. 정말. 축소 시정이 아니고 축소 지정, 해제. 또 콤마도 빠져있네. 미안합니다. 자, 어쨌건 거기 자,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재지정, 또 축소 지정, 또 해제 3개 다. 나머지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허가구역 지정하는 경우, 또 지정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지정 해제 축소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재지정, 또 축소 지정, 또 해제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거지. 이런 건 뜸들일 필요 없잖아. 뜸들일 필요 없는 거죠. 다음 해제 축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로부터 받은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뭐되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 해제 또는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하여야 한다.
인정되면, 아까 우리 외국인 쪽도 외국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뭐 되면, 인정되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도 인정되면 꼭 지정 해제 축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정말 있어요, 공법에서. 자, 오른쪽에 이제 허가 절차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땅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자, 이걸 이제 B가 취득합니다. 뭘 취득할 때? 소유권, 또 지상권을, 또 유상으로 이루어질 때, 또 예약도 포함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까 외국인도 허가 계약 체결이었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아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기는 헷갈릴 거 없죠, 사실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시군구에게. 외국인 신고, 외국인 허가 다 시군구. 거기까지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지.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허가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부터는. 법 일관성이 없어. 같은 용어를 써야지. 허가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공동이라는 것도 신경 쓰긴 해야 돼요. 공동으로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을 하세요 이 말이야. 둘이 공동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양거래 1번.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데 예약도 포함합니다. 이럴 경우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도 주의하세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이야, 다 공동. 자, 그럼 이때 허가 대상 봅시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건 다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매매, 교환 들어가죠. 원래 증여는 X죠. 유상이니까. 근데 부담보 증여는 사실상 유상이죠. 대출까지 같이 증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유상인이 허가 받는다. 무상인 증여, 유증, 상속. 특히 시험에 잘 뜨는 게 뭐라고? 경매. 경매가 역대 가장 많이 나왔다고. 경매는 분명히 유상 취득입니다. 유상 소유권 취득인데 허가받지 않는 특혜를 줍니다. 다음 지상권 허가 대상이다. 설정계약, 이전계약 전부 다. 지역권 이런 장난 주의하시고,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저당권도 시험에 나왔고 다 X입니다. 소유권 보전 가등기, 지상권 다 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내겠죠. 다 허가 X. 허가 O, 죄송합니다. 허가 O로 풀고요. 담보 가등기도 당연히 허가 O로 풀고, 그 아래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판결 조서로 소유권 이전할 때 왜 허가를 받느냐? 둘이 짜고 고스톱 칠 수 있으니까 허가 받도록 한다. 양도담보, 대물 변제 다 소유권 넘어가는 거니까. 네, 중요한 건 세 번째 칸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이런 허가 맞잖아요. 자, 들어가죠. 들어가면 밑에 뒷장에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 서류 첨부해서 시군구에게 제출해라 라고 써 있는데, 허가 신청서 기재 사항은 밑줄 치지 마세요. 성명, 주소, 또 어디 땅이냐,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같이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위에 건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건축물, 공작물, 임목도 써내라. 어떤 권리를 이전하고 싶으냐 써내라. 소유권, 지상권이냐 이거지. 계약 예정 금액. 그다음 두 가지 밑줄 치세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써낸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실수요성에 맞아야 허가를 해주잖아요. 이 토지를 어떻게 내가 이용하겠다라는 토지 이용 계획을 써내야 되지. 다음 자금 조달 계획도 써내고, 자금 조달 계획, 투기 우려되니까. 이 자금 조달 계획이 또 어디 나왔었냐면, 지난 바로 전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사항이 들어있었죠. 투기 과열지구, 또 주택이고, 또 3억 이상일 때, 이때는 자금 조달, 매수자 본인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서식도 있었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매수인이 단독 서명 날일에서 내야 되잖아요. 보통 이 투기와 관련된 쪽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간다. 첨부 서류도 세 군데 밑줄, 토지 이용 계획서,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걸 내라 이거야. 다음 양가로 4번 내려갑니다.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할 텐데 이건 서류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서류 요건에 만족하면 통과됩니다. 아직 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이니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겠죠.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지. 그런 다음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되겠지. 신청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럼 맞는 거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 허가 민원 처리가 15일 안에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15일이라 바꿔내진 않아요.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대통령령에는 15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따로따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민원 처리 기간 그래도 맞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을 내도 맞는 거고. 자, 민원 처리 기간 안에 이자에게 뭘 주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했어요 라고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 주어라 이 말이지. 민원 처리 기간 안에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라 이런 뜻이죠. 선매가 뭔지 알죠 우리? 선매는 뭐냐면 A 땅이 허가 신청에 들어왔는데 시군구에서 보니까 앞으로 A 땅은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이거나 하나 더 있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도 있죠. 자, 이런 토지라면은 굳이 B한테 팔지 말고 우리가 선매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소개해 줄 테니 이쪽에서 먼저 살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실래요? 이거죠. 협의해 볼래요? 그러면은 협의는 꼭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선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협의가 안 되겠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시군구는 또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어라 이거죠. 일단 민원 처리 기간 안에 해주는 건 셋 중에 한 가지고 선매 통지가 들어가면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시군구는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준다 이거지.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다고요. 허가 신청서 받은 허가관청은 이제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표현하고 대통령령은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니까 다 맞아요.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좋아. 그러면 이제 밑에 양가로 5번은 뭐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안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의 사실 통지가 없었다. 셋 중에 하나 다 없었다 이거지. 그럼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아니면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끝난 날까지는 해주는 거니까 끝난 날이 다음 날이라고 해야 되지.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말이지. 지체 없이 미친 듯이 허가증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허가 기준을 공부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이제 뭐가 나온다? 허가 나온다는 거지. 첫 번째는 우리 뭘 공부하는 거예요? 면적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준 면적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죠. 용도별 다음의 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음의 면적 이하는 허가받지 않아요. 표 안에 있는 면적을 초과할 때는 허가받고요. 이게 올해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 이게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우리 이 과목으로 들어와서 첫 시험이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올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하죠 우리가.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그다음에
미지정 지역으로, 도시지역 외에는 그냥 지목으로 따져요. 농지, 임야, 기타 농지, 임야로 이게 따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 주거 18, 주거 180, 주거는 18, 180 초과 허가받으라, 180 이하는 받지 마라. 쌍둥이 둘, 상업지역은 200, 200 초과. 공업지역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 이게 폴폴, 연기 폴폴 두 군데서 660. 녹지는 나무가 빽빽 하니까 빽빽. 미지정은 조금 미달되니까 90. 100에서 조금 미달되니까 90이잖아요. 다 외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부터 외우라고요. 노오옹지, 농지는 500. 노옹지 500. 농지는 500. 임야가 투기가 덜 우려되니까 1000초가 허가받으라. 농지, 임야 빼고 나머지가 더 투기 우려되니까 지목이 대, 지목이 잡종지, 지목이 주차장 용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50 초과로 250, 500, 1000 이런 식으로 허가받아라. 그 다음에 표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한 경우는 그에 따르라. 그 지역 거래 실태를 감안해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10% 이상 300% 이하니까 0.1 이상 3배 이해, 3배 이내 이하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적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올해 확률의 외우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면적 산정의 특례 간단히 다루고, 그 다음 나머지 절차로 쭉 이어지겠습니다.